궁금한 지문 이야기와 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줘야지 지문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다른 데에서는 이 태교와 관련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질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태교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보다 태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걸 가지고 이제 집중을 해봤습니다. 지문이 잘 만들어지려면 태교를 알아야 됩니다. 태교. 이 태교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지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태교를 왜 중요한지 이해가 갈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문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만들어지며 태교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변수를 지니고 있다. 태교의 영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기 힘들겠지만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태교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지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문은 확연히 차이를 보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잘 됐던 사람, 잘 되지 않았던 사람. 근데 다른 게 뭐가 어떤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태교가 잘 됐던 사람들은 지문도 잘 만들어졌지만 태어나서 성장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잘 살아가요. 진로도 잘 찾아가요. 그런데 태교가 잘 안 됐던 사람들은 집중도 잘 안 되고 산만하고 자기 일을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늘 행복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좋은 태교 영향으로 지문이 잘 만들어져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나 파도가 만들어 놓은 바닷가 모래사장의 파도 흔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가지고 성격을 어떻게 알아봐? 이러는 사람들 흔히 많은데 이 바닷가의 모래언덕의 모래언덕의 파도 흔적도 파도가 세게 치는 만큼 뾰족하게 올라와 있고 잔잔하면 잔잔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김새가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 이유와 과정이 존재를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모든 자연의 이치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과정이 없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은 분명 원인과 과정 이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유전자 지문과 생명체, 지문 패턴은 유전 형질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아버지 50%, 엄마의 50%를 받고 태어나는데 부모님의 유전 형질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걸 또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패턴은 유전적인 형질에 의해 결정이 되어지만 지문 패턴을 이루고 있는 지문의 융선, 이랑 이런 것들은 임신 기간 중에 태아의 손짓, 발짓 그러니까 막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짓, 발짓을 하고 노는데 양수의 파장이 일어나요. 그 양수의 파장이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형성이 되는데 임신 13주에서 시작해서 19주까지 그 기간에 시작되면서 손과 발이 지문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뇌도 함께 만들어지고 그래서 임신 12주까지는 수정체로 분류를 하고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임신을 해서 12주까지는 수정체, 13주부터 그 이후는 이제 생명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3주 생명체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19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지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을 하고 노는데 양수의 파장이 일어나고 그 양수 파장에 의해서 지문 융선이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 끊김 현상도 있어요. 끊김 현상이 있다는 건 갑자기 놀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지문 임신 기간 중에 태교의 영향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태교의 중요성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EBS에서
나왔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태아는 자궁 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삶을 준비를 한다. 외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동양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한 살을 먹고 태어나잖아요. 한 살을 먹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왜 나는 벌써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만 나이를 써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을 한 살로 쳐준 겁니다. 이걸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임산부가 이렇게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산부한테 영상을, 기쁜 영상, 즐거운 영상도 보여주고 슬픈 영상도 보여주니까, 기쁜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아기가 막 손짓 발짓을 힘차게 하고 막 활동적으로 노는데, 슬픈 영상을 보여주니까 엄마도 슬프지만 아기도 슬퍼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기가 움직이지만 않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갑자기 저기서 충격적인 어떤 뭐 소리가 들렸다든지, 갑자기 엄마가 놀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든지, 그러면 아기가 그 안에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결국에는 그런 그 현상들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이게 내용을 보면은 즐거울 때하고 슬플 때하고 노는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즐거울 때는 이렇게 힘차게 발짓, 손짓을 하는데, 슬플 때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영상을 좀 각자 좀 몇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전에 그 부부가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빠가 매일 공포 영화, 스릴 영화, 막 폭력 영화 이런 것들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본 거예요. 그때 당시 엄마는 임신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데 가서 태교를 할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 연속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그런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 영화를 계속 봐준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지금 그 당시에 태교를 했던 그 아이가 지금 현재 태어나서 35세인데요.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자기 의지가 없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지금에 와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태교가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마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걸 들여다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연구 초기에는 임신 중에 발생한 일이 아이에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늘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지문을 가서 들여다보면은요, 지문도 힘이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끊김 현상도 있고 틀어짐 현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뱃속 태아가 주변 환경이나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태아는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봤죠. 저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엄마들, 그 당시에 그런 아이들 거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저게 확연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요거는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6주에서 8주에는 손바닥, 발바닥에 가스게트가 형성이 되고 10주에서 12주 이것이 퇴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13주가 되면서부터는 눈, 코, 손, 지문 형성, 이게 이제 발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여기서부터가 이제 생명체로 분류를 하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작년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법률이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12주까지는 그래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낙태를 허용을 하자. 그런데 13주부터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 그래서 19주가 되면은 눈썹,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심지어는 귀도 완성이 돼서 밖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이렇게 그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 양수의 파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태교와 조금 전에 관련해서 그 태교 프로그래밍이 왜 만들어졌느냐면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태교 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자식의 기질의 병은 부모로부터 연유한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교재에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들의 7가지 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태도. 이 태도가 어떤 거냐면 아기 낳을 딸에는 머리 감지 않기, 말을 많이 하거나 놀라거나 곡하는 물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뭐 몇째 딸에는 부뚜막에 서지 말고, 뭐 이런 거 들지 말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하지 말고 어떤 건 해야 되고, 짝다리 짚고 서지 말고, 모서리에 앉지 말고, 삐뚤어진 과일도 먹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 태교 신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태아는 잉태된 후부터 사람으로서 본래 가진 성품과 성질이 있다. 잉태가 되면은. 뱃속에서 태아를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의 완성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10개월을 동양에서는 한 살로 셈을 하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동양에서는 태아를 한 인간으로 여기고 태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왔습니다. 태교의 중요성. 뱃속의 자식과 어머니는 혈맥, 탯줄로 이어져 있고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는데 엄마가 이때 놀랜다든지 엄마가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한테 그대로 그게 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기쁘고 성내는 것은 자식의 성품과 기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듣는 것은 자식의 기운이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식의 살과 육체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입덧이 심하다. 입덧이 심해서 못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궁핍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배고픔 현상, 굶주림 현상. 시와 글을 읽고 즐거운 음악을 듣게 하여 임산부의 귀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귀가 행복하면은 일상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를 기르는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이 거동을 조심해야 된다. 놀라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유태인들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아이를 제대로 잉태하려면 온 집안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어머니 10달 기름이 아버지 정심만 갖지 못하더라. 이 정심이라고 하는 건 정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날 정자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경복궁에 보면 교태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태전은 어떤 곳이냐면 왕과 왕비가 합궁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합궁을 하는데 접속 상궁이 있습니다. 왕비의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베라니를 잡아주고 왕의 가장 이 정심이 활발한 그날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금음날이나 초승달이 뜬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뭐 이런 날은 절대 금기사항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하루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날이. 그래서 교태전에서 그런 훌륭한 왕자를 잉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승의 10년 가르침과 교육이 어머니 10달 가르침 태교만 못하더라. 그래서 10달 동안 태교를 어떻게 했느냐가 태어나서 10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태교신기 아까 영상의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 내용들은 지문에는 이런 건데요. 지문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손가락 모양이다. 평생 변하지 않는다. 쌍둥이라도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의 생김새는 같은데 융선은 좀 다르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지문의 생김새 자체도 다릅니다. 상처가 나도 결국에는 이 세포가 자라면서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해보면 원래 그 지문 형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땀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생의 방향성 제시,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지문이 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이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손에 지문이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그 지문의 섬세한 이 지문들이 보면은 저쪽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추운 지방 사람들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보면은 추운 지방 사람들일수록 지문이 촘촘하고 가늘고 열대지방은 넓고 간격이 두껍고 우리는 이제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열대지방은 식물도 빨리빨리 자라듯이 사람들의 지문도 간격이 넓습니다. 태교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더우니까. 근데 추운 지방은 상대적으로 촘촘하고 가늘고 이렇게 많습니다. 융선이.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누구나 똑같지 않는 고유한 영역, 평생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특징적인 부분, 5개월 전에, 태어나기 5개월 전에 이미 만들어지는 인생 지도와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이런 부분 외에도 심리적인 요소를 알아낼 수가 있고, 임신 기간 중 태교의 매우 중요한 변수, 절대 바뀌지도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수술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거는 동일합니다. 지문을 변형시키는 건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은데요. 기질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기질은 솟구치는 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점에 따른 방향성, 진로죠, 진로. 단점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 하기 싫은 걸 하니까. 그리고 극복해야 되거나 대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통해 열 수 있는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학습 지도 방법도 있고, 코칭 기법, 어떻게 하면 말 잘 듣고 잘 따라오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 지향성,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융선이 교차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내부의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융선이 만나거나 삼각도 숫자, 이제 삼각도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그리고 이제 왼손과 오른손의 지문이 분명하게 뭐 이렇게 다 각각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걸 시사하느냐? 객관적인 검사 방법, 질문 같은 게 필요 없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 손쉽게. 한 명 검사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요즘 특히 이제 뭐 바쁜 현대인들에게 빨리 해주니까 시간적인 기회비용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능이라고 저희는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하지 않고 재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가지고 태어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본인한테 좋은 거야. 뭐 이거를 알면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고,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알으니까 대응 방법,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재능을 알면 능력을 발휘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기질을 알면은 어떤 걸 노력해야 되는지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대응 방법, 그 외에도 이제 대인관계, 행동적인 특성을 알 수도 있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 같은 거, 심리적인 부분,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식,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남한테 좋은 것도 분명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쉽게 친해지는 방법, 이것도 대응 방법이고, 코칭 기법을 알 수 있고, 학습 지도가 가능하죠. 코칭 방법을 알면. 그리고 관계 설정이 가능하고, 어떻게 도움 주어야 될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손쉽게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외에도 원만한 관계 구축을 통해 조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대인관계 설정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이게 이제 남들한테 좋은 거라면,